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클루코스의 ATS팀 김유신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금일 세션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현대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선은 컨텐츠 내용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시스템들을 변환을 해서 모더나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의 그 기술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통은 아시겠지만 어플리케이션 단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가 보통 주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그리고 데이터 모더나이제이션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전이라고 해서 클라우드를 처음 시작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인데요. 아시겠지만 네이티브라는 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국 코리안 네이티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네이티브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데,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도 클라우드에서 태어난, 클라우드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들의 바탕으로 해서 태어난 그런 기술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한번 정의를 내려드린 건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런 조직에 의해서 제창된 거고요. 보통 보시면 연도별로 보시면은 2001년에 뭐 가상화라든지, 그 다음에 2009년에 플랫폼 애즈 서비스, 그리고 2015년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게 제창이 되면서 점점 더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사용해야 되는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선은 스피드 오브 이노베이션이라 해가지고 빠른 그 혁신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릴라이빌리티라 해서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안에 관해서도 당연히 최신의 보안성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꼭 사용하신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주요한 4가지 요소를 저희가 한번 봤는데요. 우선은 많이 들어보셨을 데브옵스. 요거 같은 경우는 협업 구축을 위해서 제공되는, 그리고 또 인력과 어떻게 보면 문화, 개발 문화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브옵스의 사실 한 부분이긴 한데,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저희가 CD라고 부르는데 계속적으로 딜리버리하고 디플로이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개발자분이 소스를 업로드를 하고 버그 테스트를 거쳐서 서버에 배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는 아마 아실 거예요. 어플리케이션들을 느슨하게 작게 분리를 해서 모듈식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개발의 편의성과 그리고 디플로이의 편의성을 갖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좀 컨테이너해서 컨테이너 수준의 가상화 기술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리고 프로세스를 격리해서 실행하는 환경의 기술을 컨테이너 서비스라 해서 이 4가지가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주요 4가지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컨테이너스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 나왔던 VM에서 호스팅 오퍼레이션이라든지 게스트 OS라는 OS가 2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또한 경량화를 위해서 이 2개를 줄이는 게 좋다는 의미로 해서 컨테이너스가 나왔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 컨테이너 엔진 외에는 OS가 따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경량화되어 있고, 또한 이 경량화를 통해서 빠르게 배포 혹은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어서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본적으로 애저 시스템에서의 컨테이너 서비스가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AKS 같은 경우는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라 해가지고 완전 관리형된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배포하면서도 엔터프라이즈급 보안과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인스턴스라 해가지고 저희는 ACI라고 불러요. 그 대문자들만 읽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워크로드를 실행한 방식이고, 또한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관리 포인트를 최소화하여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이제 앱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웹 앱이라든지 API를 빠르게 빌드하고 배포 및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드리는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를 하기 위해서 보통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하실 텐데, 그거를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많은 리전에 한 번에 빌드 혹은 배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는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버리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서버리스라고 하면 맨날 말씀드리는 게 서버가 없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고, 저도 맨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서버가 없는 건 아니고요. 서버를 관리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고객분들이 관리는 안 하고, 이제 CSP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관리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발전 모델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아스 방식으로 해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서비스 혹은 소스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해결 과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패칭이나 혹은 매니지먼트, 디플로이먼트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 게 컨테이너 기반의 카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컨테이너 기반이 된 파드나 이런 거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파스라 해가지고 플랫폼 에즈 서비스 그런 쪽도 생겼고, 지금은 파스라 해서 서버리스 플랫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버리스 플랫폼도 해결 과제가 이렇게 한 3가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서 개발이 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저 쪽에서 이제 서버리스 서비스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 플랫폼 보시면 이제 펑션이라고, 저희 한국말로는 함수라고 있어가지고 이벤트 호출에 따른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방식에 따라서 지정한 이벤트를 코드를 실행하고 결과값을 넘겨주는 그런 방식의 서버리스 펑션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 그리드라 해가지고 이벤트 원본과 이벤트 처리기를 연결해주는, 기본적으로 소스에 대해서 트리거가 생기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캐치해서 다음에 이제 처리할 부분으로 연결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이벤트 그리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로직 앱이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로직 앱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GUI 환경을 지원하기 때문에 로우 코드라고 요즘에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드를 최소한으로 해서 드래그 앤 드롭 혹은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 플로우를 짜서 한마디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용형 단위로 과금이 되고, 어떤 것들 호출 단위로 과금이 되기 때문에 사용량만큼만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스토리지, 그리고 분석형 어널리스틱이라든지 AI 쪽인 인텔리전스, 그리고 시큐리티, 그리고 IoT 부분이 다 서버리스 계열로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MSA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도 처음에 개발을 한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모노폴리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왼쪽에 보이는 웹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개발하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 해서 그런 웹 방식이라든지 이런 커다란 워크로드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웹 방식 안에서도 예를 들면 리스너 80 포트라든지 443 포트라든지 포트별로 나눌 수도 있고, 혹은 페이지 컨텐츠 페이지별로 이제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걸로도 이제 나눠서 마이크로 서비스, 작은 서비스를 만드는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게 잘라서 나온 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용한 VM1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그 레고를 합쳐놓은 듯이 합쳐서 오토 스케일링을 지원할 수 있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또한 빠르게 디플로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방식을 MSA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방식으로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요구 조건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애저 쪽에서 지원해주는 MSA를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AKS,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완전 관리형된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화돼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더 빠르고 쉽게 배포할 수 있고, 또한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던 엔터프라이즈급 보안이 되기 때문에 보안 걱정을 좀 더 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저 펑션스라 해가지고 복잡한 오케스트레이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한, 그리고 서버스 기반의 플랫폼으로서 추가 설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그런 서비스가 또 있고요. 그리고 API 매니지먼트라는 API 게이트웨이화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애저 레드핫 오픈 쉬프트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총 약 4가지의 MSA를 지원하는 애저 서비스가 있다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DevOps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요거는 아시겠지만 DevOps는 한 2, 3년부터 최대한 핫 이슈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해서 디벨로프와 오퍼레이션을 합쳐놓은 합성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나왔냐면은 디벨로프는 개발을 끝내서 단위 테스트까지 끝내서 오퍼레이션에 넘겨고, 오퍼레이션은 빌드를 통해서 서버에 디플로이까지를 완료했을 때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쪽 문제인지를 찾기가 힘든, 한마디로 컨플릭트가 나는 혹은 다툼이 나는 상황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비즈니스가 계속 변경이 되고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꼭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그 개발과 혹은 오퍼레이션이 같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DevOps라는 디벨로퍼와 오퍼레이션을 합치는 신조어가 나와서 그런 조직이 생성이 되고 그런 조직을 저희가 DevOp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저 쪽에서는 DevOps를 위해서 이런 5가지의 서비스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가운데 보이는 메비우스의 띠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지 혹은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타당한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개발자분이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빌드를 통해서 이제 테스팅까지 끝나면 당연히 릴리즈까지 들어가게 되죠. 릴리즈를 완료를 하면 이제 서버 쪽에 디플로이 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플로이 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오퍼레이션을 추가하게 되고, 당연히 모니터링까지 도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모양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애저 레퍼지토리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건 아마 GitHub라든지 GitLens라는 소스 리버저닝을 통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저장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애저 쪽에서 애저 레퍼지토리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저 보드 같은 경우는 이슈 트래킹이라든지 혹은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어떤 기록을 남겨서 문제점들을 해결했던 방법들을 남기는 그런 위키피디아 같은 능력의 애저 보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빌드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웃풋들을 저장하는 애저 아티팩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중에 하나는 애저 테스트 플랜스라고 해가지고 애저의 그 단위 테스트라든지 혹은 인터그레이션 테스트 뭐 이런 테스트를 지원해드리는 테스트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요 전체를 이루어주는 CI/CD를 전체를 관장해주는 애저 파이프라인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이 5개를 저희는 DevOps라는 서비스로 또 묶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노폴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아키텍처를 한번 들고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왼쪽의 화면들은 보시면 커머셜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옷이나 어떤 물건을 파는 사이트인데, 보통 저희가 처음 만들 때는 앱용으로 하나 만들고 모바일용으로 하나 만들고 웹페이지로 하나 만들고 보통 이런 부분이 나갔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만들었을 때 앱 같은 경우는 API를 호출해서 그 API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어떤 모듈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RDS라는 저장된 데이터를 끌고 와서 다시 리스판스 해주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었고요. 웹도 어떻게 보면 API나 혹은 웹 앱을 호출해서 이 전체 모듈에 대해서 다시 반응을 해서 데이터베이스까지 갔다 와서 나중에는 이제 트랜지셔널 웹 앱으로 다시 반응해주는 방식의 모노폴리 방식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듈들이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서로 타이트하게 묶여 있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이제 카탈로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체 시스템에 대한 어떻게 다운타임이라든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다음 방식으로 이제 MSA라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위에 그 각각의 서비스들을 올려서 카탈로그라든지 오더링, 주문 쪽이죠. 그리고 베스킷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 혹은 마케팅이라든지 로케이션이라는 이런 작은 서비스들을 분할해서 그 서비스들에 따라서 반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타이트하게 묶여 있지 않고 플렉시블하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통신을 하고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도 다른 부분에 영향을 덜 주게 되고, 만약에 카탈로그만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그 카탈로그 마이크로 서비스 부분을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마이크로 서비스는 제일 핫한 이슈 중에 하나며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노폴리 방식과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장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레가시 시스템이라든지 온프라미스 시스템에서 잘 돌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럴 때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사용해서 좀 더 클라우드의 신기술들, 그리고 좀 더 믿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현대화의 동기, 그러니까 모더나이제이션의 동기가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선은 사이버 보안 위협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해킹이라든지 혹은 스니핑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보안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고 보안 컴플리언스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클라우드가 제일 빠르다고 제가 단언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수요 급증이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그 이벤트에 따라서 로드가 많이 걸리게 되면 기존에 있던 온프라미스 서버들은 증설하기가 쉽지가 않죠. 처음에는 서버를 사야 될 거고, 그 서버를 사서 다시 증설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어플리케이션을 옮겨야 되고, 뭐 데이터베이스도 카피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많은 일련의 작업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존 온프라미스 시스템들은 원격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원격 작업을 위해서는 불가능하고 거의 IDC 센터를 방문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뭐 이런 부분이 생기겠다고 제가 그래서 현대화를 해야 된다는 동기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현대화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한번 4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저렴한 비용으로 엔터프라이즈급의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완벽 관리되는 플랫폼으로서 통한 빠른 혁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저희가 매니지드 서비스를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니지드 포인트를 최소화해서 고객분들은 현재 비즈니스라든지 혹은 개발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클라우드 보안을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소중한 자산의 유출이라든지 혹은 유출로 인한 제2, 제3의 문제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조건에 따라서는 혹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온프라미스 시스템에 연결을 또 클라우드와 연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연결을 통해서 유연성 있게 기존의 온프라미스 시스템에서는 데이터의 주권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확장성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쪽을 사용하시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하이브리드 유연성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현대의 2가지를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과 데이터 모더나이제이션 이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이 2개만 있으면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 단을 전체를 통과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이제 앱 모더나이제이션 쪽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데요.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 필요할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노후화된 인프라라든지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에 노후화된 하드웨어,
또는 운영체제도 아시겠지만 윈도우 같은 경우는 윈도우 2008을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고 있죠. 버전업이라든지 혹은 버전업이 아닌 패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노후화된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노후화된 인프라로 인해서 운영 비용의 향상, 상승, 그리고 효율성의 저하, 안정성 저하 등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보안 쪽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규정 준수에 따른 그런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첩성 부족이라는 건 새 서비스를 배포하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운영과 시간과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아시겠지만 IT의 혁신 변화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더 긴 릴리즈 주기가 필요하게 되고 모노폴리식으로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 결합된 아키텍처, 고도로 결합된 아키텍처이다 보니까 개발 하나를 해서 바로 적용보다는 전체 시스템을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IT 부서나 혹은 외주 업체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낮은 성능이 되고 출시 기간은 점점 길어지는, 그래서 민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만약에 레거시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실 때 과연 나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선택을 도와드리는 선택 트리라고 보여드리면 됐고요. 먼저 처음 시작을 하셔서 만약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의 최적화를 필요한다 그러시면은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제 클라우드 최적화를 위해서 가시겠다면 다시 오른쪽으로 가셔서 yes, no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마이크로 서비스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면 그리고 기존의 서비스들을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쓰시겠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애저 앱 서비스를 사용을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적용하시겠다 그러면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던 애저 펑션스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혹은 컨테이너 서비스들의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 없다 그러시면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풀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사용하시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고객분들의 선택을 도와드리는 선택 트리입니다. 그래서 앱 모더나이제이션을 했을 때 이제 이 점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요. 앱을 현대함으로써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배포 속도가 향상이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이점을 저희가 이룰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총 소요 비용이 사용료에 따라서 지불되기 때문에 약 평균 30%의 절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관리 편의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매니지먼트 서비스다 보니까 매니저의 포인트, 그러니까 매니지를 해야 되는 노력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연하고 확장한 인프라 활용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오토 스케일링이라 그래가지고 부하가 많아지면 서버를 늘리고 부하가 줄어들면 서버를 줄이는 그런 인프라를 확장을 자동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보안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안 이슈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어떤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면 의료업계 A사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 헬스 관련 앱 회사였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온프라임 방식의 3티어 해가지고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이전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고객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API 서버를 기본으로 하는 온프라미스 방식의 3티어였고요. 부하 증가에 따라서 증설의 어려움은 당연히 발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빠른 소스 배포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데브옵스를 통해서 빠른 배포를 적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애저 앱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소스의 코드를 변경 없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또한 클라우드의 장점인 부하에 따른 스케일 인이라든지 스케일 아웃을 지원해서 오토 스케일링 모드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렸던 상황이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로는 이제 광고 대행 대행 회사였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투티어 방식의 서버였어요. 그리고 또한 DB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슬레이브 서버를 이용해서 현대화가 필요했었고,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인 부하 증가에 따른 증설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광고 바이럴 마케팅에 분석력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부분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저희 앱 서비스를 이용해서 광고 서비스를 빠르게 변경시켜 드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버 관리 포인트를 최소화해서 관리자가 별로 없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 드렸고, 그리고 또한 광고 바이럴 마케팅 분석을 용이하기 위해서 OLTP성 데이터 같은 경우는 코스모DB 합 부분에 저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력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콜드 레이어에 서버를 저장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드렸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모더나이제이션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통 데이터 모더나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 종량제 사용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자동 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용성이라든지 요거 같은 경우는 가용성이 높아야 당연히 다운타임이 최소한으로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완화라고 그래가지고 어드밴스 스레드 프로텍션이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강력한 보안 기능이 제공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버전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 그거를 자동으로 제어해 주기 때문에 관리형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업그레이드라든지 패치를 자동으로 해드린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위해서는 이제 동적 스케일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로벌 스케일 적용이 가능해서 만약에 어떤 회사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 SQL 같은 경우는 이런 네 가지 요에 따라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항상 최상의 상태로 관리를 해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패치라든지 혹은 그런 부분을 자동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SQL과의 완벽한 호환성으로서 일괄된 코드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기존에 쓰던 방식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량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최저의 TCO 비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만약에 현재 가지고 계신 라이센스가 윈도우 라이센스라든지 SQL 라이센스가 애저 하이브리드 베네핏이라 해가지고 그 라이센스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들에 대해서 라이센스비는 할인해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지능형 보안 데이터를 보호하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지 혹은 컴플라이언스 그 제품군을 통해서 데이터 보호를 해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C사 같은 경우 제조업 회사였었고요. 에너지 소재 기술 기반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글로벌 기업이었습니다. 여기도 IoT성 데이터들이 공장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였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면 분산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해서 활용성이 사실 떨어지는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다 보니까 실적 분석 및 단가 예측이 좀 중요한데 데이터들은 다 분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통합해야 되는 그런 리퀘스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ETL 서비스라든지 데이터를 한데 모아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었고요. 또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가격, 프라이싱 예측을 할 수 있는 수익성 그걸 통해서
수익성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드렸다는 회사를 하나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사례로 게임사 그 D사였었는데 포커 기반의 게임 개발사였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분산화된 데이터에 따라서 통합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예측,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임 사용자 분석이라든지 이탈 예측으로 수익성 개선이 필요했던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분석 데이터 기반의 게임 기능 개선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탈 예측을 통해서 게임 사용자의 맞춤에 맞게 수익성 개선 방안을 마련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과 DB 모더나이제이션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를 도모하게 되고 그리고 효율성 및 안정성 그리고 구조적 무결성을 등의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기존 시스템을 폐기하거나 하는 게 아닌 어떻게 보면은 생명 연장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또한 빠른 혁신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은 DB 모더나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보안적 강화라든지 안정성 그리고 최적의 TCO를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실시간 지능형 보안을 통해서 보안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해드릴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전이라고 해서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으로 가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클루커스 같은 경우에는 검증된 프레임워크 두 개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클라우드 어댑테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기존의 온프라미스 사용자들이 고객의 서버들이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드리는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프레임워크 안에는 각종 문서라든지 기술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이전을 지원해드리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현재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요 5가지에 대해서 만장의 문제점이 있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 비용 최적화라든지 운영 우수성 그리고 성능 효율성, 그리고 신뢰성, 그리고 보안 부분 같은 경우를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드리고 확인해드릴 수 있는 Azure Well Architected Framework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클라우드 도입 및 활용을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클루커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CNCF 회사의 회원사로서 공인 쿠버네티스 관리자 자격을 갖춘 다수의 엔지니어와 실제 쿠버네티스 실제 경험을 통해서 많은 이전이라든지 혹은 클라우드 사용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므로 많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